이성기 교수님 그 논문 잘 읽었고요. 뭐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해서 뭐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좀 경제를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이런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결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어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제도다. 이거 각국의 경제적 경제 성장의 차이가 결국 제도적 환경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은 뭐 지금 그 이론적으로나 뭐 인피리컬 스터디 뭐 이런 거에 다 지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성기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이제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지금 데이터는 매년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그 경제자유 지수하고 경제 성장 관계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제자유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경제 성장도 높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그 하위 소득 1% 소득도 훨씬 좋다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거는 각국의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차이가 제도적 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가 대한민국 북한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 경제학이라든가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자연과학 실험하고 거의 똑같아요. 결과가. 왜? 우리가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거든요. 근데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제도 차이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도가 돼야 되느냐? 오늘 그 이성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재산권이죠. 재산권이 잘 보장된 나라에서는 뭐 발전을 촉진한다는데, 뭐 이거에 대한 그 리터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에도 굉장히 리터처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해서 함축돼서 나온 얘기가 바로 제한된 정부, 그래서 정부가 될 수 있으면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 이제 이거 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바탕을 해서 이성기 교수님 핵심 주장이 바로 이제 시장 확대적 정부가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정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확대적 정부가 경제 번영을 가져온다. 그리고 시장 축소적 정부가 경제 후퇴를 야기한다. 이제 이걸 핵심이 이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논문을 보면서 저는 화폐 공부 전공인데 이 용어를 처음 봤어요. 계약 지각적 풍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보면 M2에서 마이너스 그 C가 아웃사이드 커런시 아웃사이드 뱅크라는 건 뭐냐면 민간이 보유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일부는 지중금으로 그 은행에 시제로 놔둔 현금이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전부 민간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 화폐 보유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재산권이 불안정한다든가 사회가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현금 보유량이 많이 늘어요.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프락시 베어리블로 이걸 만들어낸 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 CIM이라는 것은 재산권 보장을 나타내는 프락시 베어리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성기 교수님 논문을 읽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 확대적 정부와 경제 성장 번영과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이걸 방향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성기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회든 간에 어떤 시점에서 간에 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시장 상황은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요 시장 경제 원리 안에 재산권 잘 보장하는 거, 자유경쟁 보장하는 거, 작은 정부 시행하는 거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래야 왜냐하면 경제 현상이라는 건 마지널이기 때문에 그 마지널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제는 성장하는 거고 거기서 멀면 자꾸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나라의 그 역사적 경험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 미국도 1960년대, 70년대 하다가 결국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맞거든요. 근데 그걸 레이건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대처가 들어오면서 시장경제 원리니까 정책을 쓰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뭐 너무나 잘하는 얘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때 사용재산권 확립하고 이때 연평균 5.4%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에는 사유재산권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유재산권이라는 걸 거의 확립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정희 시대가 옵니다. 저희 사유재산권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임교준인가요? 그 부분이 잠깐 그 박정희 시대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후반에 가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가 바로 전두환 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두환 정부가 보다 더 시장 경제에 가깝게 이 경제를 좀 자유화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그 권한도 많이 줄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해요. 그것이 이제 노태우 정부까지 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사실 정부가 많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계속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는 이렇게 경제 성장은 흐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게 딜레마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면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이때 분명히 박정희 시대는 정부가 경제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근데 경제 성장을 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딜레마라는 거죠.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흐름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왜? 전 시대보다는 훨씬 시장 경제가 가깝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친시장적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 때 정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성장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철학이고. 이건 황락 박사님이 아까 그 정치 쪽에서의 그 기업가 정신 이거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하고 정치 그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 시장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가까운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이제 많은 혼동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경제학이 있고 나쁜 경제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경제학은 뭐냐?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경제학이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경제학 현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경제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상당히 나쁜 경제학이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험실 경제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에서는 대표적으로 뭐냐? 완전 경제 이론. 이건 완전히 지금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 경제 이론을 갖고 뭘 하느냐?
경쟁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경쟁 정책.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 기업 수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기업 수가 많아야 경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경쟁 이론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미식 쪽에서는 이 완전 경쟁 이론을 좀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이상 이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걸 봤다고 해서 우리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져 있고 잘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쟁이 계속 실제로 경쟁 정책을 쓰는데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가서는 필립스 곡선 이론. 이 필립스 곡선 이론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원래는 이게 코릴레이션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거시경제가 와서 코젤레이션을 바꿉니다. 코릴레이션하고 코릴레이션은 다르잖아요. 코젤레이션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필립스 곡선의 상관관계를 갖고 인과관계를 해요.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실업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게 돈 푸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 필립스 곡선 이론이 기본적인 그 밑바탕은 체인지 경제학이죠. 사실 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를 올리면 그게 문제 해결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빨리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잘 아다시피 그 나쁜 경제학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좋은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을 분리를 해서 좋은 경제학 쪽으로 자꾸 가고, 그리고 이것을 정치 지도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걸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시장 경제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를 이끄는 리더, 국가 지도자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유혹, 이것을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제도와 규제들을 완화하고 정부 시장 개입을 줄여야만 이게 바로 기업가와 국민들의 혁신적 활동이 살아나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